평교사 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소감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평교사 시절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저의 마음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 교감으로 발령났다는 이야기를 좀 담아드렸고요. 이제 3월 1일부터는 저는 이제 교감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평교사로서의 생활은 2월 말까지가 이제 마감이 되는 시기입니다. 보통 지금 2월 둘째 주, 셋째 주 요 되는 주간은 이제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전에 미리 본인의 업무라든지 학년을 배정받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겨울방학이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한 경우는 지금 2월 이 시점이 가장 첨예하게 의견도 좀 대립될 수가 있고, 또 학교로 옮기는 경우는 새로 옮기게 되는 학교의 분위기, 또 관리자의 여러가지 학교 운영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근무하는 거리나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또 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교사로서의 2월 이 시간은 매우 긴장되고 또 새로운 맡게 될 학년 업무에 대한 준비로 매우 분주한 기간이 됩니다. 또한 올해같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예방이 학교에 대응하는 그 방식들이 또 변경될 때는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등교 방식이라든지 학생들의 확진자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와 관련된 학교 나름대로의 지침과 매뉴얼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바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평교사로서의 지난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 다른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다 그러시겠지만 교직 경력이 한 20여 년이 훨씬 넘고 옮긴 학교들이 여러 곳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담임 교사도 했었고 교과 전담도 하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략 돌아보니까 교과 전담과 담임을 했던 비율이 한 절반 정도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주요 업무부장 또는 이제 교무부장, 저는 한 6년을 교무부장을 했는데 교무부장 정도를 하게 되면 교과 전담으로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요즘은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며 하고, 학교에서 이제 특정 과목은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교사를 쓰라는 공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업무를 중하게 하면서도 교과 전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또 교과 전담을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 그 중에는 또 교과 전담보다는 담임을 선호하는 업무 부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인의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임 교사로 발령받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를 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부임을 했던 학교가 고양시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에 가는 날 이제 정말 그 경기도라는 곳은 거의 처음으로 간 것이었고 집하고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매우 어렵게 정말 하루하루 여행하는 기분으로 출퇴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좋은 선배 또 님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저를 좀 이끌어 주셨고 저도 그 안에서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교실에 그 난로가 있었고, 난로에 이제 도시락을, 양은 도시락이죠. 도시락 올려놓고 이제 군부를 떼면서 난로 위에서 이제 도시락을 따뜻하게 데펴서 먹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퇴근 무렵에는 교무실에도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오징어도 좀 구워 먹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불과 한 20여 년 전이라서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끼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학교에 이제 난로가 있는 학교는 없고 연통이 있는 학교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은 이제 다시 반복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초임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잔뼈가 굵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파주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파주는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서로 이제 승진을 하려는 희망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현장 연구라든지 또 개인 연구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같이 그렇게 선생님들의 활동들을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곳에 있으면서 저는 리코더 활동에도 매우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제 리코더를 제작까지 하고 계신 우리 또 조진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김수진 선생님, 리코더에 관련된 국내에 이제 내노라 하는 이제 연주가 선생님들하고 인연이 좀 닿게 돼서 많은 도움을 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몸담고 있었던 학교에 교장 선생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리코더 합주단을 또 만들었고, 리코더 합주단으로 이제 전국 콩쿨 같은 대회도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런 활동들은 승진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뭐 승진 체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체육 분야들은 대회가 많기 때문에 체육 분야를 잘하게 되면 뭐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이런 것에 입상하게 되면은 연구 점수화돼서 그것을 승진 점수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예능 쪽은, 음악이나 이런 쪽은 그냥 뭐 교육감 표창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자금과 긍지 이 정도로 이제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예능이나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승진할 때 약간의 가산점을 좀 주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에 제가 하고 싶었던 아이들 지도를 정말 후회 없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고양시에서 합창단도 좀 지도를 했었고요. 합창부 아이들하고도 또 행복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방과 후에 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리코더라든지 합창 활동은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방과 후에 아이들을 남겨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아이들이 매우 바쁘고 가야 할 학원도 많기 때문에 이미 많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대학교 때 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원들이 있었고, 그 대학원의 공부를 통해서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은 큰 또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뜻이 있으면 항상 길은 열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으로는 이제 영어 교육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영어 석사라든지 영어 박사과정, 그 다음에 영어 이제 조기 교육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육심리미 상담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승진 점수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승진 평정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 제가 돌봄 점수라든지 부장 점수가 필요했었는데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경황상 제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때 또 제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 그곳에서 교무를 하고 이제 돌봄 점수를 마지막으로 따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진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 좋은 선배님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또 후배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저에게 이제 상처를 주신 분도 좀 있고요. 이상하게 저하고 맞지 않는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할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갖고 있는 또 어떤 인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사로서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최선의 일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죠. 하지만 이제 평교사가 아닌 교감의 위치에서 있다 보면 아마 가르치는 일하고는 조금 멀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자니 왠지 가슴 한쪽이 좀 찡해지면서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체육교육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올려져 있는데, 저는 사실 올해도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마지막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저의 그 승진 발령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좀
평교사로서의 생활이 마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솔직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학기나 조금 더 교사 생활을 하면 좋았을 때 한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긴 하지만, 항상 또 새로운 시작이 오려면 항상 또 마지막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은 몇 주 동안의 평교사 시절을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신성한 일이고, 교육대학교 다닐 때 첫 번째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것들이 이거는 일종의 천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교직을 천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내 몸을 담을 수 있는, 또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안정된, 정년까지 보장된 그런 직장이라는 인식이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교사라는 입장은 일반 생활인, 일반 직장인하고는 분명히 구별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다루는 전문직이고요. 또 아이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몸가짐을 좀 돌아보고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일에 지나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이제 교감이 되면 선생님들께서 그런 분위기, 또 그런 아이들한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평교사로서의 마지막 이라는 그런 소감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10여 년이 흐르면 이제 제가 정년퇴임을 할 때가 되겠죠.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아예 이제 교직을 떠나면서라는 영상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한다면 그때 느끼는 심정을 조금 미리 느껴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평교사 생활을 보냈다고 자부하고, 저의 이러한 소감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는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